수원에 관련해서의 이 상징물이랄까 그런 부분을 이 수원 청기구로 해서 그 명칭도 우리 수원으로부터 수원입니다. 그 정도까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사실 그런 그 과정 속에서 거꾸로 정작 그 살아있는 우리 수원 청개구리가 서서히 지금 감소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렇다고 치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게 수원의 정체성을 살리면서 또 이게 환경적으로 가장 그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맥주기준 부분을 고쳐나갈 것인가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또 우리 김춘희 김관희 환경위원님께서 나름대로 참 이런 좋은 아주 참 이 환경운동 활동하는 것 중에서도 더 가장 그 생태 서비스 차원에서의 가장 그 소중한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 우리 활동가 차원을 이렇게 엮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같이 이런 거를 고민하고 관심 있고 거기에 대해 또 여러 가지 노화가 있는 그런 분들의 결집과 토론과 단합과 이해와 지원, 서로 상호 격려 그런 부분이 이제 이게 이 수원축제구리를 서식지 보존의 복원해서 전파하는 그런 게 가장 큰 것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그걸 하기 위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뒷받침되는 것이 결국은 기관장이다. 그죠? 기관장. 그래서 아까 우리 일부 대표님들, 우리 시장님도 만나셨지만 사실 여기다 엄청난 그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옆으로 또 제가 보고 드시니까 흔쾌히 여기다 같이 연합하고 심지어 우리 그 오신 그 멸종위기종 보고센터 저도 같이 우리 협치를 잘 만들어갖고 그래서 좀 보고도 그걸 노하우해갖고 수원뿐만 아니라 다른 데까지 청개구리가 다 살아 숨쉬게 만들자 그렇게까지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오늘을 계기로 해서 좀 더 청개구리에 대한 정말 그 세세하게 분석하고 그거에 대해서 가치를 더 알리면서 또 우리 그 속에 우리의 그 환경 활동가들이 단합된 모습을 갖고 이 수원 청개구리를 꼭 좀 더 복원시켜서 우리의 작게는 우리 수원시 대표적으로서 부활시키고 크게는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멸종위기 보호하는 그런 쪽으로 가는 계획의 밑거름이 오늘 워크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무쪼록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신 우리 김춘희 부총장님께 정말 감사 말씀드리고 각지각에서 오신 우리 그 활동가님께도 감사 말씀드리고 특히 이제 우리 그 아미알 골채 박사님도 그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수원시를 좀 애정을 가지시고 와서 여러 전문적인 식견 같은 거를 나눠주신 것에 감사 말씀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숲과 습지에서는 다양한 생명들이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특히 수원시는 지역 환경 조사를 통해 지역의 생태적 특성을 반영하는 상징 동식물로 수원 청개구리 비롯하여 칠보치마, 백로, 애반딧불이, 맹꽁이, 얼룩, 동사리, 수원 땅거미, 곤줄박이 등 8가지 기대종을 지정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생물들 중에는 수원의 지역 이름을 갖고 있는 생물들이 여럿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멸종위기로 지정하고 보호하는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1급 수원 청개구리와 2급 칠보치마가 대표적이며 그 외에도 소, 납줄갱이, 수원 땅거미 등 많은 생물들이 수원의 지역 이름을 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들 중에는 이제는 사라지고 볼 수 없는 생명들도 있습니다. 산업의 발달로 인간은 살기 편해졌지만 작은 생명들의 서식처는 그만큼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수원의 습지에서 물고기가 헤엄치고 개구리가 알을 낳고 나비와 잠자리가 날고 새들의 노랫소리가 수원에 가득하기를 상상해 봅니다. 멸종위기종은 복원이나 증식, 대체 서식처보다는 본래부터 살던 서식처의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개발과 재산권 보호 등 다양한 이유로 서식처의 파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개발 압력이 가장 높은 논습지에 사는 수원 청개구리는 더욱 서식처 보존 활동이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수원 청개구리를 비롯한 멸종위기 생물종에 대한 서식처 조사와 보존 방안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전문가와 지역 활동가 그리고 관련 지자체 행정 담당자 등 다양한 분들이 모인 자리입니다. 오늘의 워크숍을 통해
수원 청개구리를 비롯한 멸종 위기 생물들의 다양한 보전 방안에 대한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인 제안을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그 환경부 산하 기관인 국립생태원 멸종위기 종보건센터 센터장입니다. 아까 이제 우리 부총 김춘희 부총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저희도 소재지가 경북 영양에 있습니다. 오늘 이제 오전에 시장님 면담하고 그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 그 5시에 일어나서 6시 출발해서 열심히 왔습니다. 근데 와서 시장님 혹은 여기 사회단체 이제 환경단체 분들하고 이제 좀 간담회 가졌는데 오길 잘했다.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힘들게 왔지만 우선 그 시장님부터 또 우리 부시장님 그리고 그때 아까 같이 참석했던 그 대표님들께서 너무나 열의가 넘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이제 좀 이따 제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우리 멸종위기 종보건센터의 그야말로 응원군들을 제가 만난 그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았고요. 두 번째로 저희 국립생태원 멸종위기 종보건센터가 작년 10월에 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우리 멸종위기 종보건센터를 소개할 수 있는 자리가 되겠구나 하니 또 좋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이제 잘 모르시겠지만 이제 우리 개원한 지 얼마 안 돼서 우리나라의 그 멸종위기 종보건을 이제 주로 하는 지자체나 이제 이런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멸종위기 종보건 이제 서식지 외 보전기관이라고 하는데 주로 이제 동물원, 식물원, 또 지자체, 수목원 이런 데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그간에는 그 멸종위기 종보건을 이렇게 산발적으로 여기저기서 하다 보니까 이 네트워킹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비효율적이었다. 그래서 이제 환경부에서 이 분산되어 있는 것을 한 곳으로 집중시켜서 좀 효율적인 그 멸종위기 종보건 사업을 한번 해보자 하고 설립한 것이 멸종위기 종보건센터입니다. 그게 사실 저희들이 이제 물론 직접 멸종위기 종보건을 직접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기왕에 하고 있던 이제 각 서식지의 보전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하고 있던 것을 도와주고 지원해주고 같이 해주고 같이 홍보하고 이것이 저희들이 주 임무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제 오늘 좋은 이제 여러 아이디어도 많이 나왔는데 진짜 수원 청개구리 복원을 위해서 우리 센터하고 수원시하고 또 이제 환경운동이나 여러 이제 시민 단체들하고 같이 연합을 이뤄서 명실상부한 이제 거버넌스를 만들어서 진짜 대표적인 여러 사람들이 합심해서 이렇게 복원을 성공했다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이 자리가 됐으면 진짜 좋은 빛나는 자리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완전히 내륙으로 들어오기는 이번 수원 청개구리 처음인 것 같아요. 그동안에는 항상 해양이랑 갯벌과 다 연동된 그런 거여서 저희가 저새든 두루미든 황새든 다 같이 하는 그런 거였는데 완전히 내륙으로는 저희가 처음인데 지금 이 수원 청개구리가 그런 의미에서 수원시가 아주 의미가 큰 것 같아요. 큰 것 같고 저희가 단연간 지자체랑 또 국립기관이랑 NGO랑 하면서 느낀 거는 종보전 하는데 연대협력이 최고였고요. 연대협력이 핵심 키워드였고 또 그때 지역의 활동가들이 현장을 다니면서 정말 조사를 많이 하거든요. 조사를 많이 했는데 정작 지자체나 국가기관은 잘 모르더라고요. 오히려 지자체나 국가기관들은 NGO들이 언제 이렇게 조사를 다 했냐 이럴 정도로 매우 놀라워 그랬어요. 그게 바로 시민과학이거든요. 시민과학. 그래서 오죽하면 과학 앞에 시민이 붙었을까라고 말할 정도로 그 정도로 지역 주민의 역할, 지역 시민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면서도 지자체와 정부 또 국립기관들도 있지만 그 현장에서 계속 모니터하고 있는 분들의 노고나 노력 이런 것들 또한 같이 우리가 같이 올려야 될 것 같고요. I think it's fine. Everyone can hear me. Maybe for transition. Thank you very much
everyone for being here. Thank you for organizing the workshop. It's an excellent opportunity to be here and to be speaking about the conservation of the swan tree frog. 이 모임을 주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모임을 통해서 수원 청개구리의 보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So, I've been doing research on the swan tree frog and on the conservation of the swan tree frog for the last 5-6 years now. And now, at first we didn't know much about the species. Now we know, but what we know the best is that they're going extinct and something is needed now. 저는 수원 청개구리에 대해서 지난 5-6년 동안 연구를 해왔는데요. 처음엔 이 종에 대해서 잘 몰랐지만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건 이 종이 서서히 멸종의 위기에 근접하고 있다는 겁니다. I like this picture for a start because it shows you the real situation of the swan tree frog at the moment. You have frogs, rice paddies, that's Iksan Bondungmyeon, and you can see that there's the city on the background. And that's the only type of habitat where we find them now, very close to human habitations. 이 사진은 수원 청개구리가 현재 처한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원 청개구리는 논에 살고 있는데 지금 여기가 여기 익산인데 지금 보시면 논이 있고 그 뒤에 도시가 보이는데요. 지금 이런 서식지가 수원 청개구리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And that shows you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species. They live pretty much in the cities with us, and because of that, it's our job to protect them.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수원 청개구리는 도시와 아주 인접한 곳에 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을 보호하는 것은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의 임무입니다. Alright, but so I'm speaking about tree frogs directly about the swan tree frog, but actually what I want to start with is something broader. Actually, all amphibians are threatened. 현재 지금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수원 청개구리지만 그보다 좀 더 넓은 범위에서 시작해서 양서류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And even if I'm not originally from here, I feel like it's okay for me to speak about the species because it's the same everywhere in the world. The swan tree frog is not an isolated case in Korea. Actually, Korean amphibians are doing better than other amphibians in the world on average. 저는 한국 출신이 아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양서류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은 전 세계적으로 비슷하고 사실 한국에 있는 양서류가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낫다고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So worldwide, now we are speaking about the 6th mass extinction for amphibians. There is about 50% of amphibian species that are threatened. 현재 우리는 6차 대멸종에 근접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 양서류 중에 약 50%가 현재 멸종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Why are amphibians doing worse than the others? Many reasons, but some of those reasons is that they're not very furry or they don't have wings, they're not as cuddly as other species, and people don't care about them as much as they would care about tigers, for instance. Can you repeat that? Why is it endangered? 양서류가 왜 다른 동물들보다 멸종위기에 처해 있냐 한다면 양서류는 작고 또 호랑이나 이런 종들에 비해 카리스마적이지도 않다 보니까 사람들이 보존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So that's representative of the degree of threat to different amphibian species in the world. And right now, the swan tree frog is here. 이게 지금 양서류가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 이제 서로 다른 이제 비율을 보여주는 건데요. 지금 수원 청개구리가 처해 있는 상황은 저 13%라고 표시되어 있는 멸종 위기 상황입니다. The thing is that species that are critically endangered or extinct in the wild are literally not going to make it. We know that they're not going to survive. So the purpose here is to keep swanensis either here or towards getting better. 지금 양서류 종 중에 심각한 멸종위기에 처해 있거나 야생에서 멸종한 종들은 사실상 그 개체군을 되돌리기가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의 목적은 수원 청개구리의 보존 상황을 멸종위기 상태에 유지시키거나 아니면 그 아래 단계로 떨어뜨리는 데 있습니다. So I was speaking about threat to the amphibians in general, and I'm going to go over the 8 main reasons why amphibians are threatened. The first one is habitat destruction, as you can see here. That's a forest for different species somewhere else in the world, but it's the same for the swan tree frog. 양서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양서류가 멸종위기에 처한 이유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서식지 파괴입니다. 보시다시피 서식지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여러 곳에서 빠르게 파괴되고 있고요. The second type of threat is pollution. You can see here that's a different type of chemical pollution,
but fertilizers in the fields, even though you don't see them, the water is as polluted and as dangerous for amphibians as it is here. 이제 두 번째 요인으로는 화학적인 오염이 있는데 우리가 논이나 밭에 비료를 사용할 때 그 비료가 오염시킨 게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그 수질은 상당히 오염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Then the threat is UVB radiation. That's very difficult to perceive because we don't see them, but there's something dangerous for amphibians as well. 그래서 세 번째 요인은 자외선인데 자외선은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이 또한 양서류들에게 큰 위협을 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Next are diseases. So here we have the chytrid fungus, which is found in Korea, and we know the chytrid fungus has a strong impact on the swan reef frog. We don't know if they die because of it, but they have it. 세 번째는 질병인데요. 양서류의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질병은 항아리 곰팡이균인데 우리는 수원청개구리가 항아리 곰팡이균의 영향을 받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수원청개구리가 그 항아리 곰팡이균 때문에 실제로 죽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건 확실합니다. Next, introduced species. You can see that's an American bullfrog. Here it's eating some hylids from some other country, but we can very easily replace this picture with an American bullfrog in Korea eating one of the swan tree frog. 다섯 번째 요인은 외래종인데요. 지금 사진에 보시면 황소개구리가 청개구리과에 속한 어떤 종을 먹고 있는 모습인데 이제 우린 저 사진에서 상황을 조금 바꿔서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에 유입된 황소개구리가 수원 청개구리를 먹고 있는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Then of exploitation. This one is here. Very luckily, the only threat that is not on the swan tree frog. 여섯 번째는 과도한 이용인데요. 식용이나 이런 목적으로 개구리를 사용하는 것인데 이 위험 요소들 중에서 이 요인만, 과도한 이용만 수원 청개구리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And then climate change. Things get warmer, drier, colder, depending on different areas or region, and the species don't do well with it. 일곱 번째는 기후 변화인데요. 기후 변화에 따라서 기후가 추워지기도 하고 더워지기도 하고 건조해지기도 하고 습해지기도 하는데 이것 또한 양서류의 생존에 영향을 미칩니다. And then you have to think that all those threats can come in together. And I'm going to take the swan tree frog here. Imagine that you have the swan tree frog in rice paddy, and you have some bullfrogs that come in from the next area, and so they come and they eat the tree frogs. But when they are in the water, they also bring disease at the same time, and that means two threats in one go for the swan tree frog. 마지막으로는 위 인자들의 복합적인 작용인데요. 예를 들어서 수원 청개구리가 서식하는 환경에 황소개구리가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보면 황소개구리가 수원 청개구리를 잡아먹을 수 있지만 동시에 수원 청개구리랑 같은 서식지에서 헤엄을 치면서 질병을 전파할 수도 있습니다. And that's what very likely happened in the area, for instance, around Gunsan, where there used to be swan tree frog, but now when we go there, the population size is very, very, very low, but there are millions of bullfrogs. 이러한 일이 일어난 서식지의 예로 가능성이 있는 곳이 군산인데요. 예전에 이곳에는 수원 청개구리가 살았지만 지금은 군산 그곳에 가보게 되면 수원 청개구리의 개체군은 굉장히 작지만 엄청나게 많은 수의 황소개구리가 서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And so that's why we get the swan tree frog has been elevated, sadly, to the rank of endangered species, both by the IUCN Red List and at the national level. 이러한 이유 때문에 수원 청개구리는 IUCN 적색 목록에서 멸종위기 등급으로 격상되었고 우리나라 한국 적색 목록에서도 멸종위기종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It means that the species should receive a special attention. It means that people should care about it. People have been interested so far over the last few years, but conservation-wise, there's still a lot of work that we can do. 그렇기 때문에 수원 청개구리를 보존해야 할 필요가 있고 사실 지난 2-3년 동안 수원 청개구리 보존에 대한 관심은 증가했지만 아직까지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Alright, so getting into it. You have the range of the swan tree frog in red here. That's from the Mangyonggang to Munsan. And then you have a potential range in North Korea with some known populations here and there.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저기 지도상에서 빨간색 실선으로 보이는 게 수원 청개구리의 현재 알려진 분포범이고요. 이제 만경강부터 문산까지 뻗어 있고 이제 점선으로 되어 있는 곳이 북한의 잠재적인 서식지이고
저희 북한 지도상에서 실선으로 보이는 지역이 북한에서 현재 확인된 개체군이라고 합니다. If we speak about the Suan tree frog, we have to speak about the Japanese tree frog, which are present pretty much everywhere, are competing with the Suan tree frog, but actually doing very good because this population is increasing. 우리가 수원 청개구리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냥 청개구리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청개구리에 대해서도 같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청개구리는 전국적으로 흔하게 분포하고 있고 수원 청개구리와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The good thing is that the two species call very differently. So when we go out, we do survey. It's very easy to identify which species is there. 우리가 조사할 때 좋은 점은 수원 청개구리와 청개구리의 울음소리를 구의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그 둘이 상당히 다르다는 점이고 그것을 통해서 조사할 때 식별이 가능합니다. Here I'm showing you a picture from 1955 that used to be a rice paddy. The picture, it says that's been taken north of Suwon, so maybe not too far from here. That at that time, there were many other reasons for the species to do good. No fertilizers, no pesticides. Everything was without machine, just by hand. And so the frogs were not doing really bad at that time. 이 사진은 1955년에 수원에서 살짝 북쪽으로 있는 지역에서 찍힌 것으로 생각되는 사진인데요. 이때는 개구리가 지금보다 훨씬 더 잘 살았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우선 화학 비료라든가 이런 것을 사용하지 않았고 밭도 다 손으로 갈았기 때문입니다. And there is even evidence that the population size increased at that time. 그리고 이때 이 시기에 그 수원 청개구리 개체수가 증가했었다는 그런 증거가 있습니다. The means that rice paddies are a type of habitat where the species can thrive, and rice paddies inherently cover about a quarter of the land on the Korean Peninsula. 이러한 사실은 그 논이 수원 청개구리가 잘 사는 데 필수적인 장소라는 것을 보여주고 또 이 논은 한반도 면적의 약 22%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So when I started in 2012, I'd been told there were some populations of Suan tree frogs around Paju, some somewhere around Ansan, and that was pretty much it. What we could find that was published was about that. So my idea was like, okay, let's check, let's see where they are exactly. 제가 2012년에 수원 청개구리 조사를 처음 시작했을 때 출판된 논문 기록 같은 곳에서는 그런 곳에서는 수원 청개구리의 서식지가 파주에서 일부 그리고 아산에서 일부가 있는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직접 확인을 해보자 하고 조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And so I started around Paju, and at that time it was actually still a rather large population. 그래서 파주 지역을 기점으로 조사를 시작했고요. 그때 당시만 해도 상당히 개체수가 큰 편이었습니다. And then I found some around Ganghwa, Kimpo, and then going further, Siheung was a large population. And at that point there was still a population in Suwon. 그리고 이제 점점 내려가면서 강화, 시흥, 강화, 김포, 시흥에서 조사를 하였고 시흥에서도 상당히 큰 개체군이 발견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수원에서도 개체군이 있었습니다. And then I arrived around Asan, Pyeongtaek, and Song and so on. And there were a lot of them. 그리고 아산, 평택쯤에 도달을 했는데 그곳에서 굉장히 많은 수원 청개구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That was a good surprise, and meaning that the Suan tree frog was actually doing better than what I'd been told before. And then I kept on the surveys going further south, and I found them in Buyo, Nonsan, Iksan as well. 그래서 그렇게 많은 수원 청개구리 수원 청개구리를 그렇게 많은 수를 이제 아산, 평택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서 굉장히 좋았고 그 후로 점점 더 내려가면서 So Nonsan, Buyo, Iksan. 논산, 부여, 익산에서도 추가된 개체군을 찾았습니다. And so that resulted in about 100 populations, independent from each other. 그래서 약 100개 정도의 독립된 개체군을 찾는 데 이르렀습니다. But what the previous map doesn't show you is where the species was expected to present and was not. 하지만 그 알려진 문헌들에서 나오지 않은 것은 수원 청개구리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없는 지역들이었습니다. So this map is better because it shows you in green the sites where we found the Suan tree frog. 그리고 이 지도상에서 보시면은 이제 이 지도가 이제 그런 면에서 좋은 것인데요. 이 지도에서 보면은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이 수원 청개구리가 실제로 발견된 지역이고요. In green is the area where, first in yellow is the area where the species could be present. 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곳은 수원 청개구리가 있을 수도 있는 지역이고요. In green are the areas where the species could be present or could have been present, but now there are cities built on top. 그리고 이제
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수원 청개구리가 있을 수도 있고 예전에 있었을 수도 있지만 현재는 도시화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And then we go to the red dots. That's where we did not find the species. 그리고 이제 빨간 점으로 되어 있는 곳은 조사를 나갔지만 수원 청개구리를 확인하지 못한 지역입니다. And in black are the sites where we could not even do the survey because it was not fields. It was just apartment complexes. 검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은 조사를 나갔지만 그곳이 아파트라던가 그런 개발된 지역이기 때문에 조사를 해볼 수도 없었던 지역들입니다. And so that gives you a proper representation of the picture. Where is the Swan Frog present? And basically it's along the valleys, but also along the areas where there is the highest concentration of humans. 이제 이걸 보면은 수원 청개구리가 어느 곳에 분포하는지 대충 보여지게 되는데요. 계곡 근처에 서식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간이 살고 있는 곳 근처에 상당한 수가 서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I want to correct. Not Keiko, but plains. I said you said plains? Yeah, very. very. 네, 정정하겠습니다. 그 수원 청개구리가 서식하는 곳을 저 지도상으로 해서 봤을 때 평야지대와 그리고 사람이 살고 있는 곳에서 가장 많은 수가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And that's why conservation is difficult, because us humans 5,000 years ago we liked the very same thing as the tree frog. We started building cities in area where the tree frog were present. The cities got bigger, and now there's no space for the frogs. 그렇기 때문에 수원 청개구리의 보존이 어려운 것입니다. 5,000년 전에는 우리가 수원 청개구리가 살던 환경과 비슷한 곳에 살았지만 이제는 도시가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점점 수원 청개구리의 서식지를 침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While doing the surveys, I found one site that was really interesting. That's the only site I found where we had a natural habitat for the swan tree frog. And you can see that it does look somehow a bit like rice paddies. We have low vegetation for a very large area. 조사를 하다가 흥미로운 지역을 한 군데 찾았는데요. 이곳은 수원 청개구리의 자연 서식지로 가장 논이 아닌 수원 청개구리가 원래 자연적으로 살았을 것으로 생각되는 서식지인데 보시는 것과 같이 논과 비슷하게 풀이 적고 이렇게 낮게 깔려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And so that's important because even if now we can find the species in rice paddies only, and I'd be very happy if anyone proves me wrong and tell me no, there's one more population there. That's what we can think about as natural habitat of the species. 우리는 이 서식지에 대해서 이것이 수원 청개구리의 자연 서식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But I'd be very happy if someone can tell me no, there is one more natural site somewhere. 하지만 아무나 저한테 수원 청개구리의 다른 자연 서식지가 있는지 알려주시면 대단히 기쁠 것 같습니다. 논이었던 지역 같아요. 예전에. 맞으세요? Yeah. DMZ 안에 과거의 논이었던 데랑 아주 비슷한. The problem is that now this site is totally destroyed. It's a golf field. 하지만 현재 이 서식지는 완전히 파괴된 상태고 이제는 골프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And the tree frogs are all gone, of course. 물론 수원 청개구리는 모두 사라졌습니다. So why it's important and why I'm very happy to see people from Shihong, from Paju, I think I heard from the Chonon as well at the back, because now we have several isolated populations of the swan tree frog. You can see that we have, I forgot, 14 isolated populations. Each color is a different isolated population. And you can see that the population here, so Asan, Pyeongtaek, and Song is one population. But we have another one in Shihong and others in Paju that are not connected to each other. 아산 평택 쪽에 한 개체군이 있고 그리고 그 위쪽에 시흥하고 파주에 또 개체군이 있는데 이 개체군들은 서로 다 독립적인 개체군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모임에 시흥, 파주에서 그 천안 그쪽에서 오셔서 굉장히 기쁩니다. Because the frogs population have been disconnected because of human activities, but we can reconnect them. 인간 활동에 의해서 현재 수원 청개구리 개체군이 단절된 상태인데 우리의 노력으로 다시 이 개체군들을 연결시켜 줄 수 있습니다. And through this map, we see which sites are the most important. 이 지도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서식지가 가장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First, this area, I call it Asan, even if it's not Asan only. You can see that's about 80% of the population size for the swan tree frog. Without this area, they're gone. 가장 처음 주목되는 곳은 아산 지역인데요. 물론 아산과 그 주변 지역을 포함하고요. 현재 수원 청개구리 개체군의 약 80%가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And then I've told you earlier that there are more populations in North Korea, but
for the population to survive, they need to be connected. And that's why Suwon, Sihong, Gimpo are very important because it's stepping stone, it's the point, connecting point. 아까 북한에도 수원청개구리 개체군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개체군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개체군끼리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포, 시흥에 있는 개체군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수원, 김포, 시흥, 김포. 수원, 시흥, 김포의 개체군들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개체군들이 북한의 개체군과 남한의 개체군을 연결해주는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But that's also the case, for instance, in Nonsan, that is connecting Iksan and Buyo. 이 경우는 논산 개체군도 마찬가지인데요. 논산 개체군은 이제 익산과 부여 개체군 사이의 디딤돌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And same for the population close to Umsong. It's there, it's isolated, but it exists. 음성에 있는 개체군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는 고립되어 있지만 이 또한 우리의 노력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And so that's why each population, even if it's far away from the other, even if it's isolated, we can protect them. And it's by us connecting with each other that we can reconnect those populations. 현재 개체군이 작게 고립되어 있지만 이걸 우리의 노력으로 다시 연결시켜 줄 수 있고. So thank you everyone for being here today.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I'm now going to be speaking about different areas, giving more example, like a bit more precisely. And so first, I mean, rice paddies are great because the frogs can live there, and without rice paddies, they would not be able to live anywhere. 논이 수원청개구리의 생존에 굉장히 중요한데요. 논이 있어야 개구리가 살 수 있고 논이 없다면 산란할 곳이나 이런 곳이 없기 때문에 개구리가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Because if you look at the area in green, that's swan frog populations. But if you look at this area, that's reclaimed land that did not exist in the 1950s. Reclaimed land, reclaimed land, reclaimed land, same. And here as well, and here as well. All of those were kept all. 지금 녹색으로 보이는 곳이 수원청개구리 서식지고요. 그 사이사이에 보면은 공백처럼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게 다 간척지입니다. 예전에는 간척사업 이전에는 저게 수원청개구리 개체군을 고립하는 일종의 장벽이었고요. But because they've been transformed in rice paddies, they're connected to each other, and the tree frog had somewhere to live. 하지만 이제 간척 이후에 저 지역들이 다 논으로 저 이제 공백으로 돼 있는 지역들이 다 논으로 변했기 때문에 이제 저기서 개구리들이 이제 수원청개구리들이 생존이 가능하고요. 그를 통해서 이제 개체군들이 연결이 가능합니다. So I'm not saying that reclamation is good. Far from that. What I'm saying is that it's been done. Let's take advantage of it. They're rice paddies. Let's use them for conservation. 제가 말하는 건 간척이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그 반대고요. 하지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간척이 되었고 거기에 논이 생겼으니 그거를 최대한 활용해서 수원청개구리의 보존에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And 40% of the Suwon tree frog population now is on reclaimed land. 현재 수원청개구리 개체군의 40% 정도는 간척된 서식지에 생존하고 있습니다. And then I want to go into smaller details. For instance, this site here is the site with the highest number of individuals for whole Korea. 저 지역이 현재 한국 전체에서 남한 전체에서 수원청개구리 개체수가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But it does not mean it's the most important one for conservation because we have to preserve the site, of course. But if we lose, for instance, this one, then we lose connectivity between the different areas. And so we have to watch out what we want to protect exactly. 하지만 저 지역이 보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서식지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그 인근 지역의 개체군들을 잃게 된다면 개체군 사이를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보존을 위해서 정확히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So I wish we could preserve and declare all of this land protected area. I know it's impossible, but we have to think first what is the most important to start with. 물론 이 서식지 전체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좋겠지만 사실 그것은 불가능에 가깝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전에 어떤 것을 We have to think first about what is the most important site that we have to select for conservation. 그 사실상 저 지역을 모두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보존을 위해서 어떤 지역이 가장 중요한지를 먼저 알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I really want to stress out that rice paddies are needed for the conservation of the tree frogs. Without rice paddies, there is no conservation. 저는 논이 수원청개구리의 보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굉장히 필수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논이 없이는 수원청개구리의 보존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So for everyone, please, when you think about conservation of the Suwon tree frog,
think about how can farmers keep on having rice and watering the rice paddies, flooding the rice paddies, because that's why the swan tree frog breed, and we need farmers involved for the conservation of the species. 여러분 그래서 수원청개구리의 보존에 대해서 생각하실 때 수원청개구리의 보존과 함께 어떻게 하면 농부들이 계속 논농사를 지을 수 있고 논에 물을 댈 수 있는지 그 방안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농부들에게 수원청개구리의 좋은 보존에 대해서 알리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And I want to give an example. That's time, and in green we have the 일반 청개구리, and that's 수원 청개구리. And you can see that at some point there's a peak in breeding activity. 이제 저 가로축을 보시면 저게 이제 주이고요. 이렇게 보게 되면은 녹색이 일반 청개구리고 빨간색이 수원 청개구리인데 그래프를 따라가다 보면은 일정 구간에서 번식 행동에 큰 증가가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And that's when the rice paddies are flooded. 저 때가 논에 물을 댈 때고요. And if we look at variations in flooding, it's not just a match. The frogs wait for the rice paddy to be flooded to start breeding.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개구리가 논에 물이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번식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And so, if, for instance, we were to say this area is protected now, farmers can just stop and go somewhere else, and now we protect it. It means that the frog would die because there is no water coming. We need the farmers.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수원청개구리를 서식하는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해버리면 그곳에서 더 이상 농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농부들은 거길 떠날 것이고 그러면 논에 물을 대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수원청개구리는 결국 사라지게 될 것이고요. And as an idea, it would be possible to do swan tree frog friendly rice that could be sold better, and so that farmers would benefit from it as well. 그래서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는 것은 수원청개구리의 친화적인 쌀 생산 방법을 사용해서 농부들이 그로 인해서 이득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Just an idea. 단지 아이디어이고요. I want to show you this one as well because it shows all the variables we have found that are important for the breeding activity of the swan tree frog. 저 그래프에 보여지는 것은 우리가 조사했을 때 수원청개구리의 번식에 영향을 주는 여러 다른 변수들입니다. So agricultural flooding, 이제 농수 범람, 이제 논에 물을 대는 거고요. 모내기, 네, and the ploughing, 이제 밭갈기고요. rice plantation, 이제 벼를 심는 것, rain, 그리고 비가 와서 논이 범람하는 것, and temperature. 그리고 온도입니다. And you can see that all of it, what really matters the most is the flooding of the rice paddies. 하지만 여기 모든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논에 물이 대져서 논에 물이 차는 것입니다. Oh, sorry about the mess. Another reason why rice paddies are beneficial for the tree frog is that they are flooded for a longer period. The farmers keep the water in the rice paddies, which means that the frogs can come and breed, and there is time for the tadpoles to develop. If we look at natural situations, then the water can evaporate much faster. But farmers maintain the water, and so it means that more frogs come to become adults. 자연적인 환경에서 본다면 물이 있던 곳에서 개구리가 번식을 하고 그 물이 말라버리면 더 이상 그곳에서 개구리가 번식을 할 수 없지만 논 같은 인공적인 환경에서 본다면 농부들이 계속 그곳에 벼를 심는 계속 물을 대기 때문에 거기서 물이 유지가 되고 그러면 더 많은 개구리가 와서 번식을 하고 올챙이에서 개구리로 발달할 수 있는 시기가 됩니다. Also, now we have the Japanese tree frog that are breeding in the same habitat as the swan tree frog, but originally they did not. It's just because of human activities, because of us developing the land, they start coming and breeding together. 현재 우리는 그냥 일반 청개구리도 논에서 번식하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원래는 그렇게 번식을 하지 않았고요. 일반 청개구리가 이제 논에서 번식을 하는 것은 단지 우리가 개발을 해서 논을 만들었고 논이라는 환경을 이제 이 종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와서 번식을 하는 것입니다. But the Japanese tree frog breeds earlier than the swan tree frog. 하지만 일반 청개구리는 수원 청개구리보다 더 이른 시기에 번식을 하고요. But the two species wait for the rice paddy to be flooded. They start breeding together. 이런 상황에서 본다면 두 종 다 논에 물이 대져 있어야 그곳에서 산란이 가능하기 때문에 논에 물이 찰 때까지 기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Which means that there is less competition and more tadpoles of the two species can develop. 그렇게 되면 you said less? Less competition and more tadpoles of the two species can go through metamorphosis.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 종 간의 경쟁이 적어지고 두 종의 올챙이 모두가 성체까지 도달할 수 있는 시기가 됩니다. And finally, now we know the characteristic of the swan tree frog, the always breeding, holding on the rice seedlings.
as a same picture actually, and Raspberries are good for that because they have the vertical structure they need. 이제 우리가 수원 청개구리 생태에서 한 가지 알게 된 게 있다면 수컷이 구의 울음소리를 낼 때 이제 뭔가 지지대 같은 걸 붙잡고 거기서 구의 울음소리를 낸다는 것인데요. 사진에 보시면은 저렇게 벼를 붙잡고 구의 울음소리를 내고 있는데 벼가 이렇게 수직으로 되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런 생태에 굉장히 적합한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But what I want to point out is that the swan tree frog is not the only one doing that. 하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자 하는 것은 수원 청개구리만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There is a species in India that does something very similar. There's a species in France that does something very similar. There's a species in the US that does something very similar. And in those countries, they're not endangered. 인도, 미국, 프랑스 등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번식 행동을 하는 그런 종들이 있는데 그런 종들은 멸종위기에 처해 있지 않습니다. And we could take example on the conservation actions on those other species to see what worked and being able to do the same for the conservation of swan-nettles. 우리는 그러한 종들에서 어떠한 보존 정책이 취해졌는지를 참고하여서 그것을 수원 청개구리의 보존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Alright, so I've been speaking about rice paddies now, a bit too much maybe, and all of you have been to rice paddies, and there are a lot of frogs. Why can you think it's not okay? There are a lot of frogs, but why isn't it the perfect option? 뭐 다들 논에 가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논에서 많은 개구리를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논이 왜 논에서 개구리를 많이 보지만 그것이 왜 개구리에게 가장 적합한 서식지가 아닌지 생각을 해보셨나요? In natural habitats, for instance, those one, there's a wide diversity of species. Even if the population size for each of the species is a bit smaller, we have diversity. 자연적인 서식지에서 본다면 자연적인 서식지에 여러 종들이 있고 각 종마다 개체군의 크기는 작을지라도 여러 종이 서식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In modified habitat, you can see that's quite different. Either the number of species is much lower, or the population size is much lower. 하지만 변형된 서식지에서 본다면 종수가 서식하는 양서의 종수가 훨씬 적거나 자연적인 서식지보다 훨씬 적거나 아니면 개체군의 크기가 훨씬 작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And that's the situation at the moment. 저것이 지금 두 번째 사진 농경이라고 되어 있는 저 두 번째 사진이 현재 수원 청개구리가 서 있는 상황이고요. You could imagine that's the 일반 청개구리, and that's 수원 청개구리. You can see that there's a change in dynamics, and because of the habitat being overexploited by one of the species, there is no space left for the other one. 저 아래 12번째 사진에서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그냥 청개구리라고 생각을 하고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수원 청개구리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연적인 서식지랑 비교해봤을 때 개체군의 동태가 상당히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Or the ecological requirements are not matched, and one of the species is not doing good. 그 변형된 서식지와 자연적인 서식지를 봤을 때 각 종의 생태적인 요구 조건이 맞지 않아서 한 종은 굉장히 잘 살 수도 있지만 다른 종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And that at the moment is that we have very, very large alluvial plains where the swan tree frog was doing good. But now those plains are being used for buildings, for factories, or something else. And because of all this encroachment on the plains, the swan tree frog is not doing good. 수원 청개구리가 살던 곳은 이제 넓은 침수평야 이런 지역인데 현재 그런 지역들이 전부 도시화가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원 청개구리가 서서히 멸종위기로 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And then another type of problem, dishes. Now we have, I'm sorry, I couldn't actually find a picture from my stuff last night. So this one is from Taiwan, but it's the very same problem. We have very big concrete ditches that are not good for any type of wildlife. 또 다른 문제는 수로인데요. 지금 저 사진은 우리나라의 사례로 나온 사진을 찾을 수가 없어서 대만의 사진을 가져온 것이고요. 하지만 대만과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은 굉장히 비슷합니다. 저것은 시멘트로 만든 도랑인데요. 배수로죠. 근데 이 구조물은 어떤 야생동물에게도 좋은 구조는 아닙니다. And you can see that at the moment, some of the most common one we have in rice paddies around here, we have cement, and inside you find all the fish or like all type of wildlife that are stuck and not able to reach the rice paddies. 지금 저 사진에 보시는 것이 우리가 현재 논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시멘트 도랑 구조물인데요. 저 안을 들여다보시게 되면은 저곳에 물고기라던가 개구리라던가 여러 종류의 야생동물들이 빠져서 갇혀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Also, we know that even if there is one concrete ditch, the frogs are going to go on the other side. Even if they're able to get out of it, they're going to avoid it. They're going to go to rice paddies that are further away. Even if there is only one concrete ditch, and even if they're able to get out of it, they're still going to avoid the rice paddy that is on the edge of it. 그 만약에 개구리가 저기 빠져서 기어 나온다 하더라도 저 콘크리트 도랑과 인접해 있는 논을 피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존에 영향을 줄 것이고요. And that's an example. That's an old ditch in Bouillot, and you can see here we have Kungegori. 지금 저 아래 왼쪽에 있는 사진은 부여에서 찍은 이제 아주 오래된 도랑 구조인데 저기에 지금 금개구리가 빠져서 탈출하지 못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And here the tree frogs would manage to get out because it's old and a bit rigorous. 이제 하지만 청개구리 같은 경우는 탈출할 수가 있는데요. 저기 오래된 구조물이기 때문에 겉에가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청개구리는 충분히 기어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That was in Asan a few days ago. You can see it's a brand new one. It's very smooth. And the swan tree frog here is just not able to climb up because it's too smooth. 저건 며칠 전에 아산에서 찍은 것인데요. 찍은 사진인데 지금 저건 새로 만든 콘크리트 도랑입니다. 그런데 그 옆면이 너무 이제 매끄럽기 때문에 청개구리조차도 빠져나가지 못하는 구조물입니다. So it means that this swan tree frog stuck here would have died if I not happened to pass by and take it out. 만약 제가 여기를 지나치지 않았더라면 청개구리는 저 도랑 안에서 죽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I've been speaking about rice paddies as well, but when speaking about conservation, I want to think about what else the frog need. We know that the swan tree frog is hibernating in the rice paddies. 논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종의 본연을 위해서 논의 어떤 면이 중요한 것인지를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And in the past, there used to be little ponds in each of the rice paddy area to flood the rice paddies later on. 옛날에는 논 주변에 논에 물을 대기 위한 작은 연못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But those days, those are gone, which means that the swan tree frog, have nowhere to hibernate. 이제 그런 곳들은 다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사실상 수원청개구리가 그러니까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수원청개구리가 동면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So maybe converting a small area within the rice paddy complex to a small pond would help with conservation of the species. 근데 논이 포함되어 있는 작은 지역을 그러한 연못 같은 것으로 바꾼다면 수원청개구리 생존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The old style one, the Doron, was that? Dumbong? Dumbong, yeah. Those one used to be beneficial for the biodiversity at least. And then there are other risks. I've been telling you that rice paddies are good for the frogs, but there are other problems. 논은 개구리 생존에 좋기는 하지만 다른 문제들도 있습니다. So for instance, some are breeding in the rainwater before the rice seedlings are planted. 일부는 모내기가 되기 전에 비로 이제 빗물이 차 있는 논에서 번식을 하게 되고요. And in this case, they just don't make it because they're crushed. 이때 만약에 번식을 한 개구리들은 농기계들이 이제 지나갈 때 거기 깔려서 죽게 되거나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And then when doing surveys on the froglets, the very young swan tree frog, after metamorphosis, we found that after the rice harvest, the number, so Swanis is in blue, the number of young frogs decreased. 우리는 이제 조사 결과를 봤을 때 그러니까 쌀 수확 이후에 수원청개구리의 새끼 수가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And then I guess you have noticed along most of the rice paddies there are beans that are planted. 혹시 눈치채셨을 수도 있지만 쌀이 심어진 논 주변에 콩을 재배하는데요. And a lot of the young swan tree frog are on those one. But same story, when those are harvested, the number is decreasing very, very, very much. 어린 수원청개구리들 그런 콩이 심어져 있는 그런 곳에서 이제 숨거나 거기서 살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콩을 수확하게 되면은 어린 수원청개구리의 수가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So conservation needs to take an encompassing view, and we need to think about every single step where the frogs may be dying because of human activities.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 활동으로 인해서 수원청개구리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모든 단계들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합니다. Alright, that's the summary of population dynamics between 2015 and 2017. 이건
그 2015년과 2017년 사이에 개체군 변화를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And it's normalized, it's not by spot only, so it's just average. 평균, you mean like average number? It's average results. 이 평균을 낸 결과라고 합니다. So if we look here, you can see that there's been a decrease in the population size. I've been telling you that Asan area is the best one for conservation. It still is, but even there, the population size is going down. 이 아산 지역이 수원 청개구리 보존의 가장 중요한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아산 지역에서 지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개체군의 감소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직도 가장 중요한 개체군이긴 하지만 개체수 감소가 일어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And you have to think that 0 is actually the light green one, the no change in population size. 0은 이제 연한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개체군 변화가 없는 지역들입니다. So we have decreased the population size everywhere except Iksan. 우리는 지도를 봤을 때 익산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개체군 감소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And actually the worst decrease is very sadly in Bajum, because the population size were not that high. And the decrease was not that bad, but because the population size was low, now we are getting close to 0. 가장 심각한 개체군 감소가 일어나는 곳이 파주 지역인데요. 지금 지도에서 보시면은 개체군 감소 폭이 큰 건 아니지만 원래 개체군이 작았기 때문에 현재 지금 개체군이 조금 감소했다 하더라도 그 영향이 굉장히 크고요. 이제 멸종의 위기가 지역적 멸종의 위기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And you can think that's linked to development. For all of the population decrease is linked to development. 이 모든 지역에서 모든 지역에 걸쳐서 개체군 감소는 개발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Other example. So Shihung, that's Mewhadong, and you can see that I can give you all the maps with all the information. Very happy to do that afterwards. And the problem is that now there are a lot of greenhouses that are built in the rice paddy, and so saying the population is going down. 여기 시흥 Mewhadong. 시흥 매화동 지역이고요. 지금 이제 관계자분들께 지도를 나눠서 이제 공유를 할 수가 있고요. 네, 보시면 Greenhouses. 이제 저 지역에 이제 수원 청개구리가 살고 있는 지역인데 저곳에 지금 비닐하우스들이 들어섰다고 합니다. There's also one area that has been elevated. There's more soil coming in, and the rest of it is elevated. That means that all the frogs that were there just die off. 그리고 이제 한 논에서 이제 흙을 더 넣어서 이제 인위적으로 지대를 올린 그런 논이 있는데 그 지역 그곳에서는 이제 개구리들이 모두 사라졌다고 합니다. And this site is actually very important, not only for the swan tree frog. There is Jose there as well. There is Tumburi, and so it should be protected for a lot of different areas. And very interestingly, there's already a nature walk, so it's not that much work to make it a very good area. Jose and Tumburi. 지금 저기 지역은 수원 청개구리뿐만 아니라 저어새와 뜸부기도 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수원 청개구리뿐만 아니라 다른 종들을 고려했을 때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고요. 저 근처에 저 주변에 네이처워크 그 산책로가 조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더 노력을 기울이면 보호할 수 있는 지역으로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And I'm very happy to share all of the data, and even for the birds I have recording if someone does not really believe me. So I'm very happy sharing and helping anyone. 저는 새에 대한 데이터도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데이터가 필요하시다면은 공유할 수 있습니다. And then Suwon, that was in 2014. I found I forgot 2 or 3 Suwon tree frog calling here, and I've heard them since 2014. I've heard that maybe you have found some more, but I haven't heard them. 2014년에 수원 저 지역에서 수원 청개구리를 2-3마리 정도 우는 거를 확인을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다른 분들은 보셨다고 하는 분들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다시 확인을 한 적은 없습니다. But please prove me wrong. Tell me that there are some. I would love that. 제발 제가 틀렸다고 해줄 수 있는 분이 나오셨으면 좋겠고요. 수원 청개구리를 보신 분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d then Asan, I'm getting back to what I spoke about earlier. It's the same image. I'm not going to repeat myself, but you can see that, for instance, there is a new motorway that's built through all of those sites, and basically they are pretty much all gone now.
방금 저 지역을 관통하는 고속도로가 생겼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 때문에 지금 저 서식지가 사실상 모두 파괴되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And here we have now a lot of solar panels. 저 지역에는 현재 태양광 패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상황이고요. It's great for clean energies, but the frogs are gone. 청정 에너지를 위해서는 좋지만 현재 개구리는 모두 사라진 상태입니다. And there are many other examples like this, but 이런 사례는 아주 많이 있습니다. Alright, what can we do? What should we do? The first option is restoration on all of the ancestral range, imagining we have superpower and we just remove all the buildings and everything and bring the range back.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제 가장 처음 할 수 있는 것은 개발 이전의 분포 범위 내에서 보건지를 그러니까 개발 이전의 분포 범위를 이제 다시 이제 재건하는 것이겠지만, but no one here has superpower, I think, so that's not possible. 우리가 초능력이 있다면 가능하겠지만 이곳에 사실상 초능력을 가진 사람은 없기 때문에 불가능. Please prove me wrong as well. If someone has, please. 초능력을 가진 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But what we can reasonably do is restoring connectivity that would bring all of the sites in connection with each other, so that there would be a reinforcement of populations.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개체군들을 연결시켜 주는 것인데요. 그렇게 연결을 시켜줌으로써 서로 다른 개체군들을 더 강화시켜 주는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Because the site being isolated, there is inbreeding, which means that the frogs are losing their fitness and their risk of extinction much faster because of that. 한 개체군 이제 고립된 개체군 내에서는 근친교배가 일어나고 그 근친교배 때문에 그 개체군의 환경에 대한 적합도라는 게 감소하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멸종에 대한 위기가 높아집니다. And sometimes it's not possible to do that. For instance, we have the sites in, I'll say, Wonju and the site in Jeonju that are very far away from each other. But maybe changing one male from each population every year would allow for gene exchange. It needs to be very well studied before, but that's a possibility. When we cannot physically connect them, we can be the connection. 사실 이렇게 개체군을 모두 연결시켜줄 수 있다면 좋겠지만 사실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원주와 충주에 있는 개체군을 연결시켜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가능한 것들을 조사를 해서 직접 물리적으로 연결시켜주지 못하더라도 Maybe moving males, one or two. 수컷을 한두 마리씩 한 사이트에서 다른 사이트로 옮기는 것은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But this needs to be studied very well before. 하지만 이것은 실행된 그 사전에 철저하게 조사가 되어야 합니다. And something else that I've been asked to add is that the genetic system of the swan tree frog is pretty much unique in the world. And that's another reason why we should protect them, because there is an evolutionary potential that we should not lose. 우리가 수원청개구리를 보존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는 얘네들의 이제 수원청개구리의 이제 유전적인 특이성 때문인데요.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특이하기 때문에 진화적인 관점에 있어서도 굉장히 보존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Alright, now I'm going to be speaking about Suwon a bit more. There was a reintroduction project a few years ago, translocation project I should say, where 150 individuals have been moved towards a small island inside the Josuji reservoir. 이제 수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몇 년 전에 150개체 정도 되는 수원청개구리를 수원 1월 저수지 내에 있는 작은 인공 섬으로 옮긴 사례가 있습니다. Over the years, we found young, like calling males, breeding females, and tadpoles. 이제 그 후로 몇 해 동안 저희는 거기서 구애하는 수컷, 번식하는 암컷 그리고 올챙이들을 확인을 하였고요. The young one became froglets, and we saw them hibernating around under this mass of dead leaf. 그리고 저희는 그 올챙이가 새끼개구리로 변태하는 것을 확인을 했고 저쪽에 보이는 낙엽 더미 밑에서 동면하는 것도 확인을 하였습니다. And you can see that we actually found a lot of froglets. It worked really well for translocation, for breeding. This is a success. It worked. 그 사실 재도입 과정 자체는 성공이었고요. 많은 수의 새끼 수원청개구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It's great. Everyone involved has done something really good. It's the first demonstrated instance of positive translocation for the species. 수원청개구리에 대해서 처음으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
재도입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The problem is that it looks a bit too dirty, not natural enough. And so things have been cleaned up and rearranged. And the frogs died as a result. 하지만 이 서식지가 아주 자연적이다라고 생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서식지 환경을 이제 재정비하는 작업을 하였고 그 과정 동안 많은 개구리가 죽었습니다. So for those frogs, for those 150 frogs, it's a failure. But it's a very strong success in the fact that we know how to do it. We know that translocation works. We know what we should not do. We know how we can move them and allow them surviving.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재도입한 150마리 개체 개구리에 대해서는 실패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종 자체로는 성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어떤 실수를 했는지를 알고 어떻게 다시 재도입해야 되는지를 알고 그러한 지식들이 쌓였기 때문입니다. And now if we find a site that we work on, where we remove all the negative points for the species, we know how we can bring them back. And we know for sure that it's going to work. They're going to be really good. And so this experiment may be a small failure on a small scale, but it's a very strong positive success because we've learned from that.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한 사이트에서 개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모두 제거하면은 이 재도입된 개구리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해서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실수에서 We have learned from the mistakes. 이런 실수를 통해서 이제 배운 점이 있고 앞으로 이런 작업을 다시 시행했을 때 성공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So my recommendation would be maybe not working on that site anymore. It's still really good for Mekonggi, for Hangsan Geguri, but for Swan Tree Frog, it may not be the best option. 그래서 제가 제시하는 것은 그 현재 1월 6시 사이트를 그대로 두는 것이고요. 왜냐면 그곳은 이제 맹꽁이라던가 다른 종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서식지이기 때문에 그 상태로 두지만 그곳이 수원청개구리의 그 재도입 서식지로는 가장 적합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And I really want to stress out that on the term of conservation of the species on the long term, it's a victory, and I really praise everyone that has been involved.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종 보존에 대해서는 성공을 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종 보존에서 어느 정도의 성공을 거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작업에 노력을 기울여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싶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Alright, now that I'm speaking about, we know how to do it. We know how to conserve them. We know how to make sure that they will not go extinct. But that's what happens if we don't do anything. 이제 우리는 수원청개구리를 어떻게 보존해야 될지를 알지만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것은 우리가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 일어날 일을 보여줍니다. So what it means is that we are running a population viability analysis where we can take into account all the variables we know, and we have the probability of extinction over time. That's over 100 years. And you can see that the population is crashing. 지금 이게 뭐냐면 개체군 생존 능력 테스트를 한 것인데요. 우리가 수원청개구리의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변수를 고려해서 개체군의 생존 능력을 테스트한 거고 멸종의 가능성을 테스트한 것인데 이제 100년의 주기를 두고 한 것이고요. 테스트를 한 것인데 보시게 되면은 개체군이 그 기간 내에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And so I've tweaked variables, I've changed different things. A lot of graphs that are not very interesting to show you, but as long as we don't remove development from the equation, that's the result. 우리가 개발을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을 한다면 이것이 수원청개구리에 일어날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So if we do nothing, the only swan tree frog left will be in North Korea or hopefully in a breeding center.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원청개구리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남게 될 수원청개구리는 북한에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종보건 센터에 남게 될 것입니다. Would be much better to see them in the wild. 하지만 야생에서 보는 것이 훨씬 좋겠죠. Same thing, I've detailed a bit to show you for different area. So basically that's between 5 and 10 years. Let's take all the error margins we can find. 20 years, they'll go extinct. 예를 들어서 부여에서 보시면 저 그래프 이제 가로축은 지역이고 세로축은 이제 연수인데 네. 멸종까지 걸린 연수인데요. 보시게 되면은 부여는 최대 15년 내로 수원청개구리 개체군이 멸종될 것으로 보입니다. Within 20 years, they're likely to go extinct. 최대 20년 내에 부여에서는 멸종될 것으로 보이고요. And so Buyo, Chungju, Wonju, Incheon, Jincheon, Suwon,
Gimpo, Hwasong, Nonsan, and Shihong. Means that we have Iksan, Paju, Kanghwa, and Asan left within 20 years. 이제 20년 이후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을 때 20년 후에 남게 될 서식지는 아산, 파주, 강화, 익산뿐이 남을 것이고 남은 지역에서는 수원청개구리가 모두 멸종될 것으로 보입니다. And within 40 years, there's nothing left. 40년 내로는 모든 지역에서 수원청개구리가 멸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And so, preserving rice paddies or recreating natural habitat for the species is pretty much the only way to go. And quick. 그렇기 때문에 수원청개구리를 보존할 수 있는 가장 거의 유일한 방법은 논을 보존하거나 아니면은 수원청개구리가 원래 살았던 자연적인 서식지를 복원하는 방법뿐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I want to point out one last thing. I know here no one is superpower, but developing protected area is needed.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우리 중에 총력을 가진 사람은 없지만 이제 수원청개구리의 보존을 위해서 일종의 보호된 구역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You can see in green are all the protected areas. 녹색으로 표시된 지도상에 녹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현재 보호 구역들인데요. And you can see that they are even within Seoul. They are on the coast. They are pretty much everywhere. 서울에도 있고 해안 지역에도 있고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 있지만, but there is not a single one within the range of the Swan Frog. 하지만 수원청개구리의 분포 범위 내에서는 보호 구역이 한 개도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There is one site where there is the Swan Frog site and the protected area side by side, but there is no overlap at all. 한 사이트에서 수원청개구리 서식지와 보호구역이 만나는 지점인데 이건 만나기만 하는 거지 실제로 그 보호구역과 서식지가 중첩되는 곳은 아니고요. That's it, and I will be very happy if anyone wants more data or any type of information, and if I can provide anything to help with the conservation of the species. 제 발표는 여기까지이고요. 혹시 수원청개구리의 보존에 관련해서 데이터를 공유하고 싶으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기꺼이 도와드릴 의향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2014년, 15년경에는 그 알려지지 않았던 수원청개구리의 생태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밝혀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일을 이렇게 했었죠. 네, 우리나라의 멸종위기종 선정 기준을 한번 적어봤어요. 뭐 그 사전적 의미라 뭐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다 적은 이유는 우리나라는 이렇게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있는데 그 지정만 해놓고 그 실제 보호 조치는 전혀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 수원청개구리도 뭐 멸종해가는 과정인데 아무런 대책이나 지금 어떠한 보호도 되고 있지가 않죠. 그리고 수원청개구리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수원청개구리는 논에서 모든 걸 해결하는 종이에요. 그래서 그 수원청개구리의 서식 형태를 보면 논지역과 논 사이의 용수로에서 주로 서식을 하는데, 계절별 형태를 보면 봄에는 4월 중순경에는 수원청개구리가 막 동면에서 나오기 시작해요. 그 동면에서 나오면 수원청개구리가 어디로 가느냐, 논 안에서 이렇게 그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논 주변의 농수로로 일단 다 이동을 합니다. 왜 농수로로 이동을 하냐면 농수로에만 풀이 자라 있어요. 우리나라 그 4월 달에 이렇게 보면. 근데 그때는 수원청개구리가 어떤 색이냐면 노란색이에요. 수원청개구리가. 그래서 그 무자치나 새나 이런 그 생물한테 거의 많이 잡혀 먹어요. 근데 워낙 많이 있었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았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여름철로 접어들면 6월에서 8월 말까지 벼 사이에서 관찰이 되면 농수로에는 오히려 별로 없어요. 벼가 자라기 시작하면서 다 논 안으로 들어가요, 수원청개구리가. 그리고 가을이 되면 9월부터 벼베기 전까지, 이때도 역시 벼 사이를 이렇게 들어가서 헤집고 다녀보면 수원청개구리를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외의 지역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농수로나 이런 곳에서는 봄철에는 관찰이 굉장히 쉬운 반면 여름이나 가을로 들어가면 굉장히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아까 뭐 그 논 쪽에서 이렇게 동면을 안 하신다고 그랬는데, 겨울에는 저희가 논이나 논바닥에서 이렇게 관찰을 했어요, 수원청개구리는. 근데 수원청개구리뿐만 아니라 모든 양서류는 저희가 제가 특히 시골에서 자라서 그 땅 파는 거에 좀 소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찰을 하러 다녔었는데 그 좋아하는 습도가 있어요. 이렇게 토양의 정도하고. 그래서
그 개구리의 습성을 알면 걔네들이 이렇게 동면하는 장소가 그 일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곳은 아무리 파도 안 나와요. 그리고 습도와 그 뭐야 이렇게 토양의 그 정도가 딱 맞는 그 지역을 파면 거기에 다 들어가 있죠. 수원청개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논둑 어느 논둑에 이렇게 습도가 맞고 그 토양 정도가 이렇게 자기가 동면하기에 그 알맞은 그런 데를 저희가 익산, 주덕, 그 아산 뭐 이런 곳에서 이렇게 파봤는데 거기에 그 심지어 한 논둑에 뭐 30마리 정도 들어있는 지역도 있었어요. 수원청개구리가. 네. 아 그리고 수원청개구리 어제도 파주 가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수원청개구리는 크기 비교가 굉장히 쉬워요. 이렇게 보면 1년생은 20mm 전후 굉장히 작고 그 다음에 2년생은 25mm 정도 되고 3년 이상은 한 30mm 정도 돼서 육안으로 이렇게 다 일반 사람들도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한번 보면. 그리고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게 그 수원청개구리 1년생 개체들이 확인된 곳은 보면 그 예전에는 파주, 익산, 주덕 이렇게 제가 관찰을 했거든요. 주로 많이 관찰하던 데가. 근데 주덕은 2016년에 친환경단지가 해제되면서 뭐 아까 그 아마일볼체 박사님이 아산 쪽에도 굉장히 많은 개체군이 있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저는 아산이나 익산보다 그 주덕이 굉장히 많은 개체가 있었어요. 그 농수로 한 개에 몇백 마리가 들어있을 정도로 그렇게 수원청개구리가 많았거든요. 그리고 그 뭐야 4월에 이렇게 물을 대면 그 논 하나에 이렇게 논둑 한 곳에 이렇게 한 50쌍 정도 되는 그 수원청개구리 한 번에 관찰이 가능했던 그런 지역이었어요. 근데 지금 그 친환경 단지가 해제되면서 거의 절멸 단계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수원청개구리는 이렇게 점차적으로 그 멸종이 되어가는 게 아니라 급격하게 멸종이 되어간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갑자기 100에서 그냥 0으로 뚝 떨어져 버리죠. 그 빈도수가. 그래서 그 꼭 보호가 꼭 그 필요한 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번식은 잘 아시겠지만 1년생은 굉장히 작아요. 그리고 울지도 못하고. 그래서 2년생부터 이렇게 번식에 참여하는 걸 볼 수 있었고 청개구리가 이렇게 같이 살고 있는 그런 그 논지역이 많았는데 그런 지역을 이렇게 살펴보면 청개구리는 주로 민가하고 논 그 초입 부분에서 많이 울고 있어요. 그리고 수원청개구리는 논 안쪽에서 이렇게 울게 돼가지고 보통 이제 그 저녁에 이렇게 청음조사를 가면 청개구리 소리만 딱 듣고 그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소리가 묻혀버려서 청개구리가 몸집이 더 크고 더 많은 개체수가 우렁차게 울기 때문에 들어가서 이렇게 수원청개구리 소리까지 듣지 못하고 미처 이렇게 듣지 못하고 빠져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청음조사에 좀 한계가 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수원청개구리를 조사하는 방법은 그 주간 직접조사 방법과 야간 청음조사 방법이 있어요. 근데 야간 청음조사는 그 기존에 계속 해왔던 방법이에요. 이전부터. 그 단점이 뭐냐면 야간에 그 수컷을 위주로 조사를 해요. 그리고 여기도 써놨지만 시기가 5월달, 6월달에 굉장히 한정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정확한 개체군 파악이 안 되고 그 뭐야 이렇게 청개구리나 다른 개구리 소리에 묻혀서 그냥 지나치는 경우도 발생하고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그 예전에 그 김종범 박사님도 이 증식 사업을 하셨는데 암컷을 이렇게 구하지 못해서 이 청음 조사로만 하니까 암컷을 구하지 못해서 이렇게 암컷을 구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는데 이게 야간 청음 조사의 그 한계점이에요. 그리고 주간 직접 조사를 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1년생, 2년생, 3년생을 이렇게 동시에 관찰할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번식을 지금 하고 있는 지역과 번식이 안 되고 있는 지역을 이렇게 구별해서 구분이 가능하다는 소리죠. 그래서 말씀하셨지만 번식이 기존의 개체수가 많은 지역보다는 번식이 되고 있는 지역 위주로 이렇게 보호를 해 나가야 이게 앞으로 볼 때 거기가 좀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주간 직접 조사는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주로 이제 4월에서 10월까지 이렇게 되는데 현실적으로 여름에서 가을은 조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논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그 벼 사이를 뒤지면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농부들한테 굉장히 반발이 심하죠. 반면에 이제 그 4월이나 5월 달에 그 농수로에 들어가서 이렇게 조사하는 방법은 어제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감각적이지 않더라도 4월 달에는
색이 다 그 노란색으로 풀색하고도 완전히 구분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그 시기에 이렇게 뭐 예전에도 아시겠지만 문제가 좀 됐지만 가서 이렇게 아이들하고 관찰하고 많이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법들이 문제가 됐지만 그 누구나 그렇게 쉽게 볼 수가 있어요. 그 시기에는. 그 시기를 이제 넘어가면 얘가 그 햇볕을 받아서 녹색으로 변하는데 그 이전에는 노란색이기 때문에 굉장히 찾기가 쉽죠. 그리고 수원 청개구리 감소 이유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그 조사하면서 저는 현장 위주로 이렇게 그 감소 이유를 찾아봤어요. 뭐 아까 뭐 그 아마일 박사님은 뭐 기후 변화 뭐 여러 가지 요인을 이렇게 됐는데 저는 저의 그 직관적인 그런 직접적인 요인들, 제가 느끼는 그런 요인들을 살펴봤어요. 수원 청개구리들이 우리나라 논안에서 이렇게 사라지는 이유. 수원 청개구리가 이렇게 서식 지역을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민가가 있는 지역, 그 뭐야 이렇게 사람이 사는 지역, 예, 평야 지역 위주로 서식하는데 사람이 살고 있는 주거 지역에서 그 거리가 약간 이격돼 있어요. 민가와 붙어 있는 쪽은 청개구리들이 이렇게 있고 그 민가에서 좀 떨어진 지역은 수원 청개구리가 이렇게 서식하고 있어요. 거의 지금은 2019년에 들어서는 보면 노는 거 한 두세 개, 그리고 나머지 뭐 97% 정도가 이렇게 시설하우스로 이렇게 덮여 있죠. 그리고 그 다음이 농약살포입니다. 농약살포는 그 예전까지는 저도 이 별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그 우리나라는 그 아시겠지만 대지주가 아니어서 대지주 이런 형태가 아니어서 이렇게 보면 논이 주인이 다 다르죠. 그래서 농약을 뿌리면 이렇게 그 일률적으로 다 뿌려지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이렇게 뿌려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쪽 논은 죽고 한쪽은 살고, 그래도 그쪽으로 이동해서 이렇게 수원 청개구리나 다른 개구리들이 그 풀이 있는 그런 공간으로 이동을 해서 이렇게 피신하고 거기서 살 수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아시겠지만 드론 살포를 한다든가, 예, 그리고 농약이 굉장히 강력한 농약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뭐야 이렇게 식물 성장을 억제하는 그런 호르몬제 농약 형태로 이렇게 뿌려져가지고 아예 이렇게 풀이 살지를 못하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도시화가 또 큰 문제죠. 예, 도로나 도시화가 서식지를 없애버려요. 그 수원 청개구리는 잘 아시겠지만 그 평야지대에 주로 서식을 해요. 그렇다 보니까 개발과 굉장히 그 마찰이 크죠. 이런 우리가 알겠지만 이렇게 논지역은 개발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다른 지역보다. 그리고 도심 주변의 논들이 보면 그 일반적으로 땅값이 싸죠. 그런 요인도 있어서 굉장히 개발이 심합니다. 그리고 뭐 그 똑같은 얘기인데 시설하우스들이 점령을 했고, 자 이제 보면 사람의 간섭, 여기가 지금 보면 그 음성 지역이에요. 음성 지역인데 좁은 지역에 그 굉장히 많은 개체가 살고 있었어요. 2014년 정도까지 관찰을 했던 것 같아요. 여기 보이는 게 이제 한국화장품이라고 그 대표적인 건물이 있었는데, 이렇게 보면 지금 이게 그 올해 가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보면 그 시설하우스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뚝에 풀이 없죠. 이런 형태가 되고, 저쪽 옆에 보면 또 이렇게 굉장히 큰 시멘트 수로가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절멸됐어요. 그냥 그 한 개체도 안 남아 있어요. 그리고 농경지의 변화,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지금 그 수원의 평리들이에요. 2015년까지 그 뭐야 이렇게 저희가 수원 청개구리를 공식적으로 이렇게 봤던 것 같고, 그 이후로는 뭐 이렇게 보였다 안 보였다 뭐 이런 수준인 것 같은데, 저도 뭐 이렇게 많은 개체가 있으면 좋겠어요. 누가 제보를 해주셔서 여기서 많이 봤다 그러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뭐 풀이 있는 건 둘째치고 흙만 있죠, 흙만. 이게 뭐 그 아시겠지만 논을 갈아놓은 상태예요. 물을 대기 직전이잖아요, 그죠? 4월 말 정도예요. 4월 말. 4월 말인데 풀 한 폭이 없어요. 네, 수원 청개구리 나오는 시기죠. 이렇게 동면에서 깨서 나오는 시기인데 풀 한 폭이 없어요. 여기는 그 아시겠지만 천적도 굉장히 많고 사람도 이렇게 그 지금 들어와서 살고 있고 이래서 지금 굉장히 그 안 좋은 상태로 돼 있죠.
다음 농약살포인데, 농약살포가 뭐 그 말씀드렸지만 살충제와의 병합 사용, 그다음에 뭐 그 가로수도 방제하죠. 도심에서는 그 논 주변에 가로수도 방제를 하고, 드론을 이용한 항공살포도 하고 강력한 제초제도 사용하는데, 문제는 그 요즘에는 그 강력한 제초제 때문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강력한 제초제 때문에 풀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자라고 그 죽고 이게 안 되고 그 1년 내내 죽어 있죠. 그냥 땅만 남아 있다는 게 큰 문제예요. 그리고 인근 지역 개발, 이렇게 보면 여기도 지금 보면 저수지예요. 저수지 밑에가 논이고 저수지인데 이렇게 보면 풀 하나 없고 깨끗하죠. 나무도 없고. 예전에 이런 식의 저수지는 아마 없었을 거예요. 이렇게 그 두꺼비나 뭐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 버드나무도 있고, 그죠? 주변에 풀도 이렇게 자라고 있고 이런데, 요즘에는 다 이런 형태로 바뀌고 있어요. 데크가 꾸며지고. 그리고 시설하우스 점령. 여기도 보면 이 지역이 그 뭐야 이렇게 그 여기도 음성 지역인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논이었던 지역을 다 이렇게 시설하우스가 덮었어요. 지금 여기가 그 논이었었는데 시설하우스가 쫙 들어섰죠. 이게 문제가 뭐냐면, 시설하우스나 스마트팜을 하면 그 농약을 전혀 안 칠 것 같은데 그건 그 우리의 희망이죠. 농약 쳐요. 스마트팜도 다. 농약 치고 그 뭐야 이렇게 희석되지, 오히려 그 여기서 나오는 폐수가 이렇게 보면 그 농수로로 흘러드는데, 그 보면 그 다른 어떤 공장보다도 훨씬 납치도 많이 나고 오염된 걸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문제는 이 시설하우스의 점령이 아까도 뭐 그 아말 박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벼농사의 가치 하락. 우리가 이렇게 농사를 짓고 있지만 지금 뭐 올바른 먹거리 이런 거 많이 찾으면서 벼농사는 그 뭐야 그 농촌 인구 고령화를 외치면서 계속 편한 농법만을 추구하고 있어요. 거기다 어떤 농약을 뿌리건 어떤 방식으로 재배를 하건 이런 거에는 관심이 없죠. 근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그 변화를 줘서 이렇게 수원 청개구리를 그 살리는데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사진을 준비했어요. 이렇게 그 2013년에 제가 처음 주덕에 갔을 때하고 2015년에 주덕에 갔을 때, 그리고 올해 주덕에 갔을 때를 이렇게 그 사진으로 한번 담아봤어요. 수원 청개구리는 저렇게 그 5월 달에는 저렇게 수로나 이런 데서 저렇게 숨어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지금 보면 숨을 공간이 없죠. 이런 공간에서 물어요. 물을 대니까. 얘가 어제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안정적인 서식지에서는 주로 이렇게 저녁 때부터 우릉을 우는데, 이렇게 그 비정상적인 이렇게 번식지나 아니면 그 번식이 다급해지면 낮에도 많이 울거든요. 애들이 낮에도 많이 울면 이거 뭐 그 아시겠지만 누가 봐도 금방 구분이 가잖아요. 그죠? 개구리 못 찾으실 것 같은 분 없으시죠? 이게 근데 그 뭐야 천적인 조류나 그 파충류도 쉽게 찾는다는 거죠. 굉장히 쉽게. 실제로 항로나 이런 거, 그 까치나 이런 종류들은 그 소리를 듣고 찾아가서 잡아먹어요. 이렇게 소리를 듣고 그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잡아먹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그 뭐야 얘가 은신이 되고 그 숨어서 살 정도가 되는데, 지금은 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리고 지금 올해 그 뭐야 2014년에 주덕의 모습이고 올해 주덕의 모습이에요. 여기도 보면 이제 농약을 뿌리기 시작했죠. 논 두 개는 이미 뿌려져 있고, 제초제인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점착성 제초제예요. 다 죽어 있죠, 전체적으로. 이게 큰 문제입니다. 이렇게 얘가 지금 그 갈아놨는데, 얘는 그 지금 5월 초에 가서 찍은 거예요. 바로 이제 모내기가 될 그런 시점이죠. 그리고 지금 여기는 모내기가 막 된 시점이고, 이 장소에 몇백 마리가 들어있었어요. 이 장소에. 근데 지금 여기 가서 그 올해 가가지고 딱 2마리 찾았어요. 딱 2마리. 근데 내년에는 보장을 못할 것 같아요. 내년에는. 그리고 수원의 모습. 많이 변했죠, 수원도. 2013년 4월에 제가 그 와가지고 그 뭐야 조사를 시작하면서 호매실동인데, 여기에서 그 뭐야 청개구리가 이렇게 그 뭐야 이렇게 입이 비뚤어진 청개구리가 나왔다고 그 말씀드린 그때의 수원이에요. 그때는 풀들이 있고 이래서 청개구리를 관찰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올해 4월 수원 모습을 보면 풀이 없죠. 역시나. 예. 근데 이게 비단 수원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상황이에요.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익산 들판에 가도 이래요. 요즘에. 예. 그러고 이거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그 수원 쪽을 찍은 거고, 여기는 그 아까 그 음성 쪽에 그 한국 화장품 있는 그 장소를 찍은 거죠. 요즘에 이 시멘트 수로가 생태원에서도 지금 뭐 조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 시멘트 수로는 그 제가 어렸을 때도 많은 기억을 많이 남기게 해준 그런 그 수로예요. 제가 이렇게 그 기회가 있거나 이러면 가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시멘트 수로는 그 아시겠지만 개구리들이나 곤충이 이렇게 논둑에서 주로 그 쉬거나 잠을 자거나 생활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장소인데, 그 장소를 이렇게 시멘트 수로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망가뜨리죠. 망가뜨리는데 문제는 뭐냐면, 잠을 자고 쉴 수 없게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비가 한번 오면 다 쓸려 내려가죠. 그래서 이 들판에 있는 그런 생물들이 자취를 감추게 돼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다 쓸고 가버려서. 네. 농약이 죽이는 이외에도 이 시멘트 수로는 굉장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 역할, 이렇게 쓸고 가가지고 이 안에서 살고 있는 생물들이 안 보이게 만드는 그런 초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죠. 네.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지금 갈아놓은 상태로 보면 4월달 같아요. 그죠? 4월달인데 풀 하나 없죠. 깨끗하죠. 네. 이런 상황은 그 뭐야 이렇게 조사를 갔을 때 참 절망적이게 만들어주죠. 네. 개구리를 관찰하는 사람으로서 어디를 봐야, 솔직히 어디를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상황이면. 네. 그리고 그 요즘에 그 인기를 누리고 있는 트랙터 논둑 조성기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런 자연형 논둑을 이런 장비가 지나가면서 이제 그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차륵 경단처럼 이렇게 꼽아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이 논둑 공간은 다양한 생명들이 잠을 자고 쉬고 생활하는 그런 공간이에요. 거기를 이렇게 조성을 해줌으로써 많은 생명들이 이렇게 죽어나가죠. 아까 아마엘 박사님이 말씀하신 그 뭐야 이렇게 이항기로 이렇게 눈바닥을 다지고 가는 것보다 훨씬 많은 생명을 죽여요. 네, 한 번에 이렇게 깔아뭉개가지고. 네. 이런 방법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논둑은 깨끗해질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생명들한테는 치명적인 그런 결과를 낳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많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도 말씀드린 자연형 수로와 콘크리트 수로.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원 청개구리가 살던 논 지역은 거의 대부분이겠어요. 한쪽에 농약을 치면 한쪽은 살아남아 있고, 네, 이래서 피신이 가능했었죠. 이렇게 옆논으로 가서 피신이 가능하고 개체수가 유지가 되고, 이렇게 되어버리는 바람에 이제 피신도 안 되고, 뭐 여기 붙잡고 남아 있을 수도 없죠. 홍수나면 여기 붙잡고 버티겠어요? 수원 청개구리 버틸 수가 없죠. 아마 제가 가 있으래도 저도 떠내려갈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지금 그 뭐야 이렇게 콘크리트 수로에 대한 그런 그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될 그런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요즘 아까도 말씀드린 그 점착성 제초제 대표적인 제품이에요. 저도 뭐 그 웹서핑도 하고 집에, 저는 시골에 이렇게 그 고향이 시골인데 거기 어머니가 이 제품을 그 뭐야 극찬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 1년에 그 2번만 뿌리면 풀이 전혀 안 난다고, 참 좋은 제초제라고. 근데 그냥 뭐 듣고만 있고 그런가 보다 이렇게 했는데, 얼마 전에 그 유튜브를 보니까 어느 농부분이 나와서 또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고 있더라고요. 네. 알리온이라는 그 바이엘에서 만든 제초제인데, 여기 뭐 여기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잔효기간이 길고, 네, 토양에 오래 남아있고, 네, 노동력 및 제초 비용이 절감됩니다. 얘의 특징은 뭐냐면 얘 단독으로도 살포가 가능한데 섞어가지고 살포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혼용이 잘 된다고 이렇게 광고를 해놨어요. 네. 무슨 얘기냐면 얘가 굉장히 강력해서 분자식이 안 바뀐다는 거죠. 다른 농약이랑 써도. 문제가 뭐냐면, 제가 그 뭐야 이렇게 잠자리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그 얼마 전에 그 가로베 요코이라는 그 일본 잠자리 학자가 우리나라를 방문했었는데 그 학자가 그 뭐야 이렇게 일본에서 곤충이 안 보인다고 사토야마에 곤충이 안 보인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 그 자랑인 사토야마에 곤충이 안 보이면 그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제초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초제. 이렇게 흐르는 계류에는 잠자리가 몇 마리 있는데 그 뭐야 이렇게 논둑이나 이런데 정수성 지역에는 그 생물이 없대. 이렇게 곤충이 없으니까. 왜 없냐? 그 뭐야 이렇게 풀을 다 죽여버리니까 곤충이 없다는 거예요. 풀을 다 죽여서. 그래서 우리도 그 뭐야 이렇게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돼. 아까 그 친환경 얘기도 했지만 얘가 과연 그 뭐야 이렇게 그 벼에는 직접적으로 안 뿌려지지만 논둑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안 해로운지에 대해서는 좀 검증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제가도 느끼지만 이런 그 뭐야 대표적인 농약이 나오면 얘 경쟁자가 또 나오죠. 예. 얘만 있는 게 아니라 그 투톱, 쓰리톱이 또 나와서 같이 이렇게 활동을 하죠. 그래서 걔네들에 대한 그 수요 조사도 또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그 제가 보던 우리나라 그 수원청개구리들이 많았던 그런 지역들에 대한 그 서식지 현황을 이렇게 말씀드리면 파주 원롱역 주변 지역 뭐 대표적인 개발 지역이죠. 예. 작년에 방문을 했어요. 작년에. 이전에 갔을 때는 뭐 저도 굉장히 많은 소리를 듣고 뭐 이렇게 그 철수했던 장소인데 작년에 가서 한 개체 봤어요. 한 개체, 딱 한 개체. 예. 남아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거기 상황이 이렇게 그 아까 말씀드린 그 하천을 시멘트 수로가 이렇게 덮고 있고 농약이 뿌려지고 시설하우스가 들어서고 뭐 이렇게 종합적으로 예,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주덕 지역이 있는데 여기는 핵심이 친환경 단지 해제예요. 그 주덕 그 산업 단지가 개발이 되면서 충주에서 그 지역에 그 친환경 단지를 해제해요. 그 산업 단지를 키우기 위해서. 그래서 그 잘 살고 있던 수원 청개구리 개체 수가 급감했죠. 그냥 2016년에 그 뭐야 이렇게 10분의 1 수준으로 뚝 떨어졌어요. 1년 만에. 그랬다가 17년에 거의 절멸되고 이제 올해까지 이렇게 왔는데 올해 그 주덕중 주변에서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반대 지역에 원래 살고 있던 지역도 굉장히 많이 감소가 됐고. 네. 그리고 음성 지역 아까 그 한국 화장품 있던 지역 예, 개체 수가 꽤 많았던 지역이에요. 안정적으로 서식하고 있었고 여기는 없어요. 그 제가 관찰하기엔 절멸됐어요. 완전히. 네. 그리고 경기 평택 지역 여기 그 미군기지 유명한 거 그 대추리에 그죠? 유명한 미군기지가 있는데 여기도 가시면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그 뭐야 이렇게 자연형 수로가 있고 그 논둑들의 풀도 많고 이랬던 지역인데 딱 바뀌었죠. 도로가 나고 그 뭐야 이렇게 관계시설 다 하고 그래서 갔더니 여기도 대폭 감소가 거의 안 보여요. 거의. 네. 그리고 안성 지역 여기도 그 뭐야 이렇게 전반적으로 분포해서 살았었어요. 여기는 뭐 개발 압력이 그렇게 안 컸던 지역이라 뭐 안심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도 작년에 가보니까 거의 안 보이더라. 예. 그리고 예산 지역은 개인적으로 말하지만 아까 아마엘 박사님이 말씀하신 그 황소개구리가 수원청개구리 잡아먹는 걸 목격한 지역이에요. 예산 지역에서 이렇게 밤에 이렇게 그 비가 내리고 수원청개구리들이 막 짝짓기 하고 있어서 그 산란하는 걸 촬영하려고 이렇게 논에 들어갔는데 새벽쯤 되니까 이렇게 황소개구리가 하천에서 넘어와가지고 울고 있는 수원청개구리를 이렇게 잡아먹더라고요. 예산지역. 그게 깜짝 놀랐었는데 여기 그 뭐야 제2서해안 고속도로 이렇게 계획 쓰면서 그 메워버렸죠. 그냥. 네. 그리고 논산지역 뭐 그 아까 발표하셨겠지만 가보니까 이렇게 그 딸기밭에 논이었던 지역을 논산은 딸기를 굉장히 많이 재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논 지역들이 다 딸기밭이 돼서 그래도 다행인 게 이제 친환경 딸기 해서 뭐 농약을 좀 적게 쓰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겨우겨우 이렇게 살아남아 있는 개체들 봤고 익산 지역도 뭐 작년에 워크숍을 수원에서 익산으로 갔었죠. 이렇게 비 오는 날 가서 꽤 여러 개체 보고 왔는데 범위가 어떻든가요? 거기 굉장히 좁아요, 그죠? 네. 그 뭐야 이렇게 예전에 굉장히 넓었는데 거기도 그 뭐야 이렇게 KTX 지나가면서 이렇게 범위가 굉장히 좁아졌죠. 개발 압력이 굉장히 큰 지역이에요.
그리고 강화도 지역을 작년에 다녀왔어요. 그 초기 조사 때는 제가 가지 않아서 소문으로만 굉장히 많은 개체가 살고 있다고 이렇게 전해 들은 장소였는데, 작년에 가서 이렇게 여기도 딱 2마리 보고 왔죠. 딱 2마리. 예. 왜 그런가 이렇게 원인을 살펴보니까 거기도 시설하우스가 들어오고, 그리고 논농사가 이렇게 가치가 없다 보니까 다른 뭐 식재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걸로 이렇게 이용하려고 그러는 그게 강해요. 그래서 거기도 이렇게 관찰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수원 청개구리를 조사하면서 이렇게 조사가 어떤 식으로 돼야 되겠냐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서식지가 보호돼야 되겠죠. 수원 청개구리는 다른 어떤 거보다. 얘는 제가 조사해본 바로는 논 안에서 모든 걸 다 끝내요. 논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살고 있는 논 지역을 보호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셨지만 개체군이 유지돼야 어쨌든 걔네가 다음 세대를 기약할 수 있기 때문에 번식되는 지역,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그런 지역을 우선 지역으로 이렇게 빨리 지정을 해서 이렇게 보호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조사를 하면서 이렇게 느끼는 거는 지금은 이렇게 주간 직접 조사하고 야간 처음 조사를 병행해가지고 빨리 기초 조사를 해서 기초 데이터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수원 청개구리가 어느 지역에 대략 얼마만큼 이렇게 있나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가 좀 필요하겠다. 지금까지 계속 청음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략 이제 어느 정도 무리만 이렇게 파악하고 있었는데, 그거보다는 이제 실제적으로 번식 가능한 정도와 이렇게 어린 개체들의 비율을 이렇게 살펴가면서 얘네들이 안정적으로 서식하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을 빨리 나눠서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될 지역을 빨리 보호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속 똑같은 얘기인데, 많이 살고 있는 번식이 되는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대체 서식지에 대해서 2012년부터 계속 조사를 해오고 있는데, 대체 서식지 우리나라에 제대로 된 지역이 이렇게 없더라고요. 조사를 해보니까. 그게 왜 없냐? 외국 사례를 보면 대체 서식지 하나를 조성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과 비용과 노력이 많이 들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 개발 계획이 먼저 서고 그 뒤에 환경 영향 평가를 합니다. 거꾸로. 그 다음에 환경 영향 평가에서도 안 나오죠. 멸종위기죠? 안 나와요. 그러면 문제 제기하잖아요. 누가 시민이 제보를 하건 시민단체에서 이렇게 제보를 하건 거꾸로 제보가 돼서 거꾸로 조사가 되죠. 거기 얘가 있더라. 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조사가 되면 걔는 어떻게 되나요? 강제 이주시키죠. 네. 대체 서식지가 아니라 이주를 시키는 거예요. 이주. 그냥 서식지라고 그러지만 제가 볼 때는 거기 서식지와 비슷한 모양도 아니잖아요. 그죠? 전혀 다른 데다가 이렇게 이주시켜버려요. 그러면 걔네들이 거기서 이렇게 잘 살아남을 수가 있을까요? 그런 이렇게 고려는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아직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자면 외국 같은 경우에서는 1평방미터씩 이렇게 잘라가지고 지형을 뜯어내가지고 이렇게 조립하는 형태를 취한다고 해요. 그러면 토양, 식생, 그런 생물들 이런 거 거기에 있는 거 다 살리려면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까요? 그거 감당 안 되죠. 그렇게 하면.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 이렇게 대체 서식지를 자꾸 조성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살고 있는 서식지를 잘 보존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